전기를 배우고 익히고 공부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전기가. 그런데 이제 저도 하나의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되고자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전기 교육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갑니다. 전기 라디오 방송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산라디오 원장 전병칠입니다. 드디어 5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10월 26일부터 기능사 실기시험 접수, 이제 드디어 2020년도 마지막 시험인데요. 마지막 시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전기기능사 분야의 접수를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실기시험을 집 근처 에서 가까운 데에서 치르지 못하고 멀리까지 가야 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사실은 시험 장소를 섭외하기가 산업인력공단 담당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았지만, 특히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들이 시험장을 잘 좀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시험장 섭외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코로나 좀 사태 때문에 학교에서도 좀 꺼리고 또 학부모들도 좀 꺼리기 때문에 선뜻 이제 시험장으로 일반 분들에게 내어주기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좀 많은 시험장들,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때 고등학교나 좀 관련 시설을 가지고 있는 폴리텍이나 대학교들에서 많이 시설을 좀 개방해서 적어도 이제 필기 시험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실기 시험장만큼은 좀 집 근처에서, 그러니까 실기시험장만큼은 좀 많이 개설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실기시험장에 들어가려면은 보통 우리가 8시 30분까지 입실 조건이 됩니다. 8시 30분까지 실기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시험장에 한 8시 20분이나 15분 정도까지는 와야 되겠죠. 그렇죠? 8시 15분까지 오려면은 집에서 보통 나가는 시간이 30분 정도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7시 한 40분 정도, 7시 반 정도에는 출발해야지 시험장에 넉넉하게 도착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날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아침에 이른 아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실기시험장에 여러분들이 8시 30분까지 입실해서 시험 치르게 되면은 쭉 점심도 못 먹고 한 1시 넘어서야 끝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최종 동작 검사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나오려고 하면, 정리까지 하고 나오려고 하면은 한 2시, 3시 정도 되니까 상당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시험장이 있어도 이렇게 피곤한데, 만약에 거리가 1시간 넘는 2시간 거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역이 너무 멀어서 그 전날 가서 하루를 자야 된다면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시험장이 좀 많이 늘어나서, 물론 산업인력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사태 때문에 더 힘든 거는 또 수험생이기 때문에 많은 시험장이 좀 개방이 되어서 적어도 이제 근처에서 가까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콜피온 킹님께서 질문을 남기셨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강의 영상에 자막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자막을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어쨌든 자막이 들어가면 더 좋은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희가 2019년도와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전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막 작업을 모두 완료해서 이론 과정은 현재 자막으로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전기 기능사 필기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때 한 58강 정도 됐었거든요. 여기 자막 작업을 완료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막 작업 처음부터 논의하고 그 다음에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는지 아세요? 이거 믿지 않으시겠지만 정확하게 한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니 무슨 자막 작업하는데 1년이나 걸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간단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막 만들기가 좀 훨씬 쉽지만 아주 큰 영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규반 같은 이런 영상은요 처음에 자막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건가 폰트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건가 폰트를 어떤 걸 쓸 것인가 뭐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강사가 이야기하는 형태를 서술형으로 할 것인지 특히 이게 공식이 많아서 또 그리스어가 많아서 이거를 표현할 때 사실 자막 작업이 그렇게 수월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영상 시간에 몇 배였더라? 한 4배 정도? 한 5배 정도를 들여야 비로소 자막 작업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 강의라고 하게 되면요. 이 자막 작업을 해서 자막 작업을 하는 데는 한 4시간이나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막 작업할 때도 저희 관련된 내부 직원이랑 그 다음에 대학교 전기과 학생들의 대거 동원을 해서 자막 작업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영상이 1개 반 정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8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개에서 한 2개 정도 이 정도밖에 많이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기자기학 같은 경우 뭐 전기 이론에서 F는 하고 뭐 2분의 1 R 제곱 막 사인 코사인 나오게 되면은 그 자막 작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판이 새로 나오게 되었는데 2021년 판에다가 올 겨울에 자막 작업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좀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차츰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민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R과 T상을 빼서 시퀀스를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전기 기능사 시퀀스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220V 3상 전압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380V 3상이라면 R과 T를 빼서 사용했다면 부품들이 괜찮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제가 전기 기능사나 전기 기능장이라든지 혹은 뭐 승강기 기능사 이런 국가기술 자격 전기 분야의 시험에서 아직도 사실 조금 유감인 부분은 이 실기 시험에서의 전기 배전 방식이 3상 3선식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3상 3선식은 어떤 건가요? RST 전력선 3개가 나오게 되고 그 전력선의 선간 전압이 220V인 거죠. 따라서 RST 3개 3상을 전동기로도 가져갈 수 있지만 이 3개 중에서 임의의 2개를 빼게 되면은 보조 회로를 구동할 수 있는 220V 전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표준 배전 방식은 이렇게 3상 3선식이 아니라 현재는 3상 4선식이죠. 즉 RST 이 전력선 3개와 함께 N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RST의 서로 선간 전압은 380V이고 우리가 N선 하나와 RST 셋 중에 하나를 빼게 되면은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2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표준 배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는 이렇게 3상 3선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력선에서 2개를 빼서 보조 회로를 구동시키는 것을 혹시 현장에 가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도 한번 예전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강의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은 국가기술 자격 시험의 이런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현장과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전기 배전 방식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는 주로 3상 3선식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3상 4선식이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선에서 2개를 빼면 안 되고요.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조회로라든지 사용하실 때는 다 보조회로는 220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N선 하나와 RST 셋 중에 하나를 빼서 반드시 보조회로를 구동시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실까요?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산 에듀. 소방에 강해요. 소방 자격증 다산 에듀.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 네, 광고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은 베이비로션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주부인 제가 겨우 턱걸이로 합격했어요. 원장님 목소리가 꿈에 나올 정도로 동영상 열심히 봤는데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성 주부이신 것 같아요. 어쩐지 이 아이디에서도 딱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가끔 이제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최근에도 이렇게 연수할 기회에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전기 자격증 배운다고 하게 되면, 여성분께서 혹시 어떤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성분들, 주부분들도 많이 봤고, 학생들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좀 전기와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제 그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업무를 잘 하려고 전기 용어라든지 회로도 같은 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좀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사실은 가르친 기능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 합격하신 분이 바로 또 여성 기능장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그때 가르쳤던 분인데, 여성분들이 실제로 가르쳐 보게 되면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이렇게 잘 떨어지는 확률이 오히려 남성분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체력적으로 요구하는 배관 작업이라든지 입선 작업, 이거는 조금 힘에 부치실 수는 있는데, 이 조금 뭐라고 할까, 핀번호라든지 아니면 제어반 작업에서 조금 더 꼼꼼하고 잘 실수를 안 하시는 것들을 저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필기 시험은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거고, 실기는 좀 체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또 이렇게 강점도 있으니까 결과는 거의 더 오히려 남성분들과 같거나 더 뛰어난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근무하시는 곳들을 보게 되면 전기 관련된 부품 회사라든지 아니면 건설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재와 관련된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저희 회사에서도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저희 여성 직원분들이 또 자격증을 작년에 이렇게 또 두 분이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생들도 가끔 또 만나볼 수 있어서 지금은 뭐 이렇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시고 또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계셔서 저도 많이 응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주 그 작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이를 키우시면서 혹은 집안 살림을 하시면서 다르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진윤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70점을 합격했습니다. 전매출 원장님 말 잘 들으면 합격합니다. 근데 실기 접수하시기가 이렇게 빡세서야 하고 남기셨어요. 맞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기시험 접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험장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실기시험 접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이거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조금 빨리 접수를,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접수일이 시작되게 되면 내가 좀 천천히 하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시험 접수일이 되면 바로 접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지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지사에다가 그래도 한두 번씩 이렇게 좀 전화를 한번 해줘 보세요. 예를 들어 대전에서 오신다라고 하면은 산업인력공단 대전지사가 있어요. 그 대전지사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본인들이 뭐 시험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학교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험장이 조금 더 개설됐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보지 않으면 막 저기 대구 이런 데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형편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최근에는 조금 더 이렇게 시험 날짜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시험 장소를 가급적 더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냥 아주 멀리 시험장 가보게 되면은 정말 그날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게 맞아요. 다음에 용용최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그때 특강, 그러니까 저 고려대에서 한 특강에 오셨던 분이세요. 강의 참여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실제로 현장 공무팀에서 7년간 근무했지만 기계 쪽은 경험으로 습득이 되는데 전기는 기초 지식이 부족하니 접근이 어려웠네요. 그래서 전기 공부를 하고자 다짐했고 선생님 덕분에 전기기는 습격했습니다. 늦게나마 공부해서 성취하는 기분이 짜릿했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니 이제 다음 자격증에 또 도전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저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만든 저 스스로의 약속이 평생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보다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오픈형 강의, 여러분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 강의에서 잘못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제가 사용했던 이 단어가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발음이 좀 부족했던 것을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제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항상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좀 건전한 비판들을 정말 잘 수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비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강의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지 않고 제가 어디 그냥 교실에서만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사용하는 이런 발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사용하는 이런 표현 기법이 누구 하나 이렇게 크게 지적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실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유튜브 강의라든지 아니면 공개된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에게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또 기꺼이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저도 이렇게 좀 발전될 수 있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저도 같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퇴직하게 되면 60 넘어서 60이 뭐예요? 이제 정말 60이신 분들은요. 지금 그냥 거의 사실은 청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정년 퇴직하면 그냥 뭐 산이나 다니고 손주들이나 봐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60이시면 한 번 더 크게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주 경제적이라든지 아주 좀 신체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는 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조금 더 사회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들을 좀 나누어 주면서 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60이 넘어서까지 저도 그렇게 할게요. 60이 넘어서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이런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저는 그게 앞으로도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정보통신 시대에서는 워낙 다양한 많은 양의 정보들이 오가고 있고
가지고 그 많은 양의 정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 또 객관적인 정보, 또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고른다는 것은 또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습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학습 능력은 단순한 한두 번의 경험으로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사고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용채님께서 배움의 끝이 없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순간 역시 저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에 동의하고요. 역시 함께 우리 모두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동반자라고 칭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동반자라고 칭하시면은 저는 가장 그 호칭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리고 저도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산에듀의 전병칠이었습니다.